안녕하세요. 이번 화학공학 산업연구 수강생 노승훈입니다. 저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골드 나노파티클 클러스터 패턴 어레이를 통해서 광전기 화학적 물 산화 반응 성능을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생긴 지구 온난화 문제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는 수소 에너지가 가장 크게 곽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매우 높고 연소 시에 불만이 생성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수소 에너지를 광전기 화학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이 이 태양광을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C 워터 스플리팅에서는 포토 에너드가 중요한데, 왜냐면 포토 에너드가 일반적으로 있는 반대 반응, 캐소드에서의 반응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반응 성능을 올려야지 전체 물 분해 반응이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 에노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물질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금속 산화물 기반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 산화물 기반의 물질은 밴드의 에너지가 작고 밴드 엣지가 물 산화 및 수소 발생 등에 이제 적합하며 물 독성이 적고 지구의 풍부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워터 옥시데이션 키네틱, 그러니까 표면에서의 물 산화 반응 역학이 매우 낮고 생성 빛을 흡수함으로써 생성된 전자 전공이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빨리 재결합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고성능의 물 분해 소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바로 몰폴로지 엔지니어링, 페이셋 엔지니어링, 코칼레스틸리스트 적용 같은 것이 있는데, 몰폴로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표면적을 높여가지고 반응을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면에 특정 결정 에서의 성능이 높은데 그 부분만을 드러나게 하는 공정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코칼라스타틀리스트나 아니면 헤테로 정션을 통해 가지고 PN 정션을 어, 유도하여 가지고 효과적인 일렉트론 홀을 추출한다거나 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플라즈모닉 이넨스먼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모닉 이넨스먼트란 이제 로컬라이즈드 서페이스 플라즈몬 레조넌스라고 불리는 국부화된 표면 플라즈몬 공명 현상, 즉 LSPR 현상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LSPR 현상이란 플라즈모닉 금속의 외부 전자기장, 즉 빛이 입사될 때 빛 외부 전자기장에 따른 플라즈모닉 메탈 안의 전자구름이 반대로 이동하고, 그 반대로 이동해서 어긋난 부분이 행력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오실레이션 되면서 다른 그런 오실레이션들이 공명하게 되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LSPR을 통해 가지고 성능이 올라가는 주 요인들은 오른쪽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빛이 스캐터링 돼 가지고 빛의 경로가 길어져서 빛이 많이 흡수되는 스캐터링, 그리고 플라즈몬 인듀스드 레저넌트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불리는 피렛 현상, LSPR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이돼 가지고 일렉트론 홀이 많이 생성되는 피렛 현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자가 주입되는 DT 현상이 있는데, 저는 피렛 현상을 좀 유도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연구되고 있는 플라즈모닉 메탈은 이제 골드, 금, 구리 등이 있는데, 크기, 모양,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LSPR 특성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그런 최적화된 조건을 찾고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파티클 간의 LSPR 현상에 대한 연구가 없다. 그러니까 그룹 어떤 단체 간의 LSPR 현상에 대한 스터디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이것 또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LSPR 현상을 이끌어내는데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은 구성인데요. 기존의 저 점선에 있는 파티클을 잘게 쪼개서 그룹을 만들면 파티클 간의 현상도 볼 수 있고, 그룹 간의 현상도 볼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이렇게 큰 파티클을 작게 쪼개므로써 보다 더 많은 양의 금속 산화물,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에서 성능이 효과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패턴 구조를 가져오기 위해 PMM의 패턴 A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골드를 생성하였고요. 열 처리를 한 후에 BBO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로스 섹션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이고요. 결과적으로 성능을 측정했을 때 이제 1.23V에서 물 분해가 일어난다고 이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룰로 정했기 때문에 1.23V에서 성능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외부 양자 효율도 향상되었고 ABP Applied Bias Potential Efficiency도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이 왜 올랐냐 해가지고 UVVIS와 그에 따른 FDDT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위에 AB 데이터를 보자면 골드 나노 클러스터 어레이만 있을 때 UVVIS 데이터입니다. 비트 흡수를 했을 때 380과 470에서의 특정한 픽, 그리고 650의 약간 스캐터링 픽으로 예상되는 것이 나왔으며, 이것이 실제로 BBO에는 이제 380과 470대 피크가 없지만 골드와 BBO가 있을 때는 370, 380, 470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골드 클러스터가 확실히 BBO의 비트 흡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본 결과 380과 470에서의 FDTD 시뮬레이션 했을 때 380에서는 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이 화살표한 부분에 더 강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470에서는 각각 파티클 간에 좀 더 강한 효과가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 상으로 확인을 하였으며, 480대는 특히 이 골드 위에 좀 강한 전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증과 계산을 통해서 저의 이론이 조금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다음으로는 다른 파라미터를 좀 조사하기 위해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진행하였고, 앞서 측정한 성능에서 홀 스캐빈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차지 트랜스포트 및 차지 트랜스퍼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임피던스 A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차지 트랜스포와 차지 트랜스포트에 대한 이 값들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여 가지고 골드 클러스터를 도입함으로써 차지 트랜스포트와 차지 트랜스퍼가 향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차지 트랜스포트 빨간색으로 금속 산화물 내부에서의 전자 이동 효율이 향상됐고, 차지 트랜스퍼는 미약하더라도 표면에서의 전자 홀 이동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국엔 이제 저는 골드 클러스터를 통해서 LSPR 이펙터를 증폭시켰고, 그를 통해서 비트 흡수 효율과 차지 트랜스포트 그리고 차지 트랜스퍼 이피션시를 향상되었고, 결과적으로 골드 클러스터는 포토 일렉트로드 케미컬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처음에 말했듯이 LSPR은 효과적인 전략인데 PEC 성능을 향상시킨, 이제 기존의 연구자들은 파티클 간의 효과만 고려하였지만 이제 그룹 간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구성하는 게 보다 효과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